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삶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자녀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소중한 내 시간을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네, 일상 속 도전들을 좀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법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지혜로운 자녀 교육과 시간 관리라는 글인데요. 이게 개인적인 성찰이나 변화가 주변 관계, 특히 가족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파고들면서 얻고 싶은 건 명확합니다. 여러분께서 나를 바꾸려는 노력이 그게 어떻게 자녀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 아깝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 있잖아요. 이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통찰을 얻는 겁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나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자기 인식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고 또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관계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또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죠. 자녀 교육에 관한 건데 이게 참 관점이 되게 신선해요. 아이한테 공부 좀 해 이렇게 막 다그치는 대신에 부모인 나부터 좀 바로 서는 데 집중해라 이 말이거든요. 잔료에서도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죠.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싶은 생각을 하지 말고 내부터 바르게 되라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세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상당히 좀 직접적이긴 한데 그 이면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정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핵심은 그거죠.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범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끌어내자는 겁니다. 부모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게 그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거죠. 네, 억지로 시키는 공부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부모가 뭔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먼저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이렇게 묻게 된다고 하잖아요. 억지로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거. 그때가 바로 진짜 소통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시작된 대화는 뭐랄까 그 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왜 달라졌지? 뭐가 저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을까? 하고 스스로 막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부모의 꾸준함 그리고 진정성인 것 같아요. 잠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삶의 태도로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아이가 이제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그 배움의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좀 살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고 의미 있네. 뭐 이런 식으로요. 담백하게. 네, 맞아요. 솔직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정말 흥미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랄까 역할 바꾸기에 가까운 제안인데요. 부모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자녀한테 검토해달라고, 심지어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봐줄래? 이렇게요. 와, 이거는 진짜 생각의 전환인데요. 보통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평가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로 자녀한테 판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식이 가진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부모-자녀 관계의 재정립에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 동반자.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같이 도반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어떤 부족함, 불안전함을 인정하고 자녀의 시각과 판단을 존중할 때, 그때 진짜 상호 존중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이게 그냥 아이를 어떻게 좀 구슬리려는 그런 얄팍한 속임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자식한테는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진심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많이 당해본 게 있고 헛된 게 많잖아요. 이제는 자식하고도 의논해봐야 되겠다.
굉장히 솔직하죠. 맞습니다. 그런 진솔한 태도는 부모 스스로에게도 어떤 자기 교정의 기회를 줘요. 혹시라도 부모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 있는 자녀의 시각이 그걸 발견해서 아빠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료 표현 그대로 내가 만일에 틀린 짓을 한다면 자식이 발견해 줘요. 이게 가능해질 때 가족은 정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즉 스스로 하나가 되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자녀 교육의 시작과 끝은 부모 자신의 끊임없는 성찰과 성장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부모의 성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쓸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핵심은 역시 자기 인식, 내 안의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룬 자녀 교육이 주로 가족관계 안에서의 자기 인식과 변화였다면 이번에는 좀 더 넓혀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자기 인식과 시간 관리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주제 모두 결국은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데 내 몸이 센서다 이거요. 누군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이 시간 진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수멀수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시간 낭비라는 강력한 내부 경고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실걸요? 자료에서는 사람을 내가 이게 만나갖고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든다. 이러면은 시간을 너무 낭비한 겁니다. 내 몸이 센서거든요. 라고 아주 담호하게 말합니다. 네, 그 시간 아깝다는 느낌. 그냥 흘려보낼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느낌이 들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뭔가 주파수를 잘못 놓고 지금 앉아갖고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관심사나 지향점이 좀 안 맞거나 대화가 겉돌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에너지가 나를 막 소진시키는 경우일 수 있겠죠. 내 시간과 에너지가 지금 비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다. 뭐 이런 내면의 효율성 센서가 딱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센서가 삐빅하고 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의 해답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합니다. 시간을 탁 줄여버리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그 만남의 시간을 확 줄이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를 아예 끊어라 이게 아니라 그 만남에 투입하는 시간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딱 끊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선을 긋는 이유죠. 핵심은 시간 사용의 주도권을 내가 되찾는 겁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어디에 쓰라고 할까요? 바로 시간이 안 아까운 일, 즉 나 자신의 성장이나 정말 의미 있는 활동에 투자하라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도 제시되어 있어서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뭔가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연락해서 시간을 빼앗는 사람 꼭 있잖아요. 그럴 땐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지금은 바쁘다고 명확히 알린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될 때 연락하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고 한일다가 내가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연락을 주겠다고 주도권을 딱 내가 쥐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시간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 사람 시간은 소중하고 계획하에 사용되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무분별한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유를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요. 만약 상대가 아니 뭐 별일은 없고 그냥 심심해서 이러놓고 내가 뭐 혼자 심심해갖고 이런 식이면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바쁘네요. 나는 바빴어. 이래버리면 돼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했다면 물을 게 꼭 있었으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도 바로 달려가기보다는 나의 스케줄을 먼저 확인하고 약속을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내일 남는 시간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서 그럼 내일 몇 시쯤 괜찮으세요? 하고 내가 가능한 시간을 먼저 제시하는 거죠.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내 시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상당히 균형 잡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만났을 때 상호작용에 대한 조언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상대방의 용건이 비교적 간단하다면 아주 작은 질량인지. 명료하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풀리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시간 얼지 말고 와버리라는 거지. 질질 끌지 말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라는 뜻이겠죠. 네.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는 내 시간을 지키면서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돕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 시간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오히려 정말 중요할 때만 나를 찾게 되고 그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상대의 요구에 줄질 끌려다니면 내가 질질 끌어주면 나중에 징득여져요. 결국 그 사람은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자료는 경고하고 있어요. 내 시간을 앞으로 많이 뺏어 먹을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관계에도 적절한 긴장감, 즉 타이트해야 돼요 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확보한 나만의 집중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의미 없이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공원을 걸으면서 자기계발 컨텐츠를 듣거나 관심사를 탐구하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라는 거죠. 저주에 가서 시간을 너거지기를 하는 것보다 딱 돌아왔고 내 공부 한 개라도 더 하는 게 이게 나한테 크게 이로움을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쉬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조차 공원을 다니면서 쉬는 것 같아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보충한다면서 능동적인 재충전 과정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여기서 시간 배분에 대한 아주 독특한 비유, 이른바 80% 법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줄 때 내 가용 시간 전부, 그러니까 100%를 다 주지 말라는 조언인데요. 자료의 뉘앙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상대가 약간 아쉽다고 느낄 정도로 예를 들어 한 70% 정도만 내어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100%를 다 쏟아부으면 나 역시 상대방과 똑같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될 뿐이고 상대방 또한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고 그냥 의존하게 된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70%만 주고 약간의 아쉬움을 남겨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는다는 걸까요? 그 약간의 부족함, 70%를 내가 내주고 오면 그 사람이 항상 뭔가 모질해해요. 이게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야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건네는 조언이나 도움을 더 귀담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적절한 결핍감이 오히려 긍정적인 긴장감을 만들고 관계 속에서 나의 영향력을 좀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모지르는 사람은 자꾸를 들여가지고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 성장을 돕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서 관계를 디자인하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네요. 결국 핵심은 다시 한번 내 안의 센서를 신뢰하고 반응하는 것. 시간 낭비라는 느낌이 딱 들면 그건 정말 낭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거 낭비 같다. 그러니까 낭비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센서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라면서 그 직감을 믿으라고 막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바탕으로 시간을 제어로 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과 관계 맺음에 대한 두 가지 아주 강력한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료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부모인 내가 먼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의 힘. 둘째는 내면의 센서를 잘 활용하고 의식적인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나 자신에게서 출발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인식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죠. 이런 의도적인 자기 관리와 행동이 뒷받침될 때 우리는 가족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더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개인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녀 교육 파트에서 부모가 배우는 것을 자녀에게 점검해달라고 요청하는 좀 독특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 원리, 즉 나의 생각이나 배움을 다른 사람에게 좀 열어놓고 피드백을 구하는 방식을 여러분 삶의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직장 동료와의 협업이나 친구와의 관계, 여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런 열린 태도가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넓히고 또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시간 관리 측면에서 이번 주 여러분의 시간 낭비 센서가 혹시 울렸던 순간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음번 비슷한 상황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눈 70% 법칙이나 경계 설정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성찰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